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과 비슷한 식으로 유도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을 유도를 했을 때 A, 초항 A 더하기 D니까 두 번째 항 A 더하기 2D,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가장 마지막에 더해지게 되는 게 요게 n번째 항인데 n번째 항 같은 경우는 초항에서 n-1개의 d를 더한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써서 a 플러스 n-2d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세로 있는 것들끼리의 합이 전부 다 같더라.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쓱 더해가지고 이 전체를 갖다가 얼마만큼 나눠주기만 하면은 이 전체에 있는 식은 금방 유도가 되는 거였어요. 정확한 유도 과정은 바로 전에 했던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등비수열도 등비수열의 합 n항까지 합을 이렇게 sn이라고 표현을 하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게 n번째 항에서는 a의 r의 n-1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바로 전에 있는 거는 a의 r의 n-2 이런 식으로 전체에 있는 식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유도할 때는 똑같은 거를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올라가던 걸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세로끼리 더해줬잖아요.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얘를 한 칸 밀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시작한 거를 한 칸 이렇게 밀어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줍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여기 SN이라고 하는 요 식에 양변에다가 R을 곱해요. 그러면 A는 R이 곱해져서 AR, 그 다음에 AR은 AR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곱해졌다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이제 R의 n-1제곱 더하기 A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SN을 살짝 왼쪽으로 당기고 여기 있는 요만큼 R의 SN을 곱한 거를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당겨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야,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얘는 이렇게 조금 더 왼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칸을 맞춰서 표현을 해주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1-r에 sn이 곱해져 있는 이러한 형식들은 짠짠짠짠 이렇게 짠짠짠짠 이와 같이 전체가 소거가 되게 됩니다. 그럼 남는 것들은 sn에서 a만 남고요. rsn에서 마이너스 a의 r의 n제곱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전체가 남게 됩니다. 얘는 sn만 남기게 되면 앞에 a로 묶어주고 1-r의 n제곱 나누기 1-r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전체가 표현이 됩니다. 물론 여기 앞에 있는 거를 1-r로 양변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r이 1이 아닐 때는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r이 1일 때는 굳이 우리가 등비수열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초항과 공차가 똑같은 등차 수열 1, 1, 1, 1, 1 n 이런 걸로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한 식을 끌어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합은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r 같은 경우가 1보다 작으면 이와 같이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분자분모의 마이너스를 한 번씩 곱해줘서 r-1, r의 n제곱 -1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r이 1보다 클 때는 아래처럼 쓰는 게 좋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위에처럼 쓰는 게 좋더라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쭉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알게 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SN,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n과 이 n이 똑같아요. 요게 등비수열은 n-1 아니야? 이거 아니라 요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n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도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외우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써보다 보면 금방 이렇게 외워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게 잘 외워지지 않는다면 이거의 유제를 먼저 풀 때 SN은 1-R, 1-R 분자분모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초항을 앞에다가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R에는 N을 하나 더 줍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면 공식을 한번 써놓고 여기 있는 식을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두 번째 항이 6이니까 A2고요. 등비수열이니까 AR이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A5 이거는 AR이 4번 곱해진 거가 48이다. 라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거에서 윗짝을 나눠주면 8이고 아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R은 2만 남게 됩니다. R은 실수.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실수, 허수까지 포함해서 3개지만 우리는 실수인 수열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2만 이렇게 쭉 뽑아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식은 일단 여기 R과 A를 구하는 데 있어서 끝났어요. A는 뭐 당연히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첫째 항부터 7항까지 합이니까 S7을 구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공식을 먼저 한번 쭉 써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N 대신에 공식을 대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대입을 해놓으면 뭐 A랑 R까지 한꺼번에 대입하죠. 뭐 여기는 3이니까 1-3, 1-3의 7제곱 그 다음에 앞에 A는 2제곱 2의 n제곱 2 이렇게 되고요. 앞에는 3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 곱하기 1-2의 7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2의 7제곱은 얼마냐? 2의 8제곱이 64니까 64란다. 아니지. 2의 6제곱이 88에 64니까 2의 7제곱은 128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1에서 128을 빼주면 127이 되고요. 127에다가 3을 곱해주면은 3, 6, 21이니까 38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38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계산은 여러분 해보십니다. 근데 여기가 이 식을 쭉 전개를 할 때 여기 있는 이 공식을 R이 1보다 클 때는 R-1, R-1 분자분모 똑같이 쓰고 R에다가 N을 붙여준 다음에 앞에 A까지 곱해주면 되더라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조금 더 편해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정리할 때 조금 더 간단하게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뭐 둘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만 알아두면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만 곱하면 순서를 그냥 샥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공비가 3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0인 등비수열의 제6항을 구하시오 입니다. 그러면 S4는 이거는 1-R, A 1-R 분자분모 똑같이 쓰고 아래다가 N을 주운 다음에 A까지 곱해주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완성이 된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를 몽땅 다 써주면 되겠죠. 이거의 4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S4가 4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전체 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A는 27 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 6번째 항을 구하시오 였으니까 A의 R에 5번 한 번 더 부족해야죠. 이렇게 처음 거 첫 번째는 여기는 A가 먹었고요. 그 다음에 R은 6에서 한 번 부족한 5번의 제곱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27 곱하기 3분의 1의 전체 5제곱이 되니까 요거는 9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3분의 1의 5제곱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거는 5제곱이 분자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얘는 그냥 3분의 1입니다. 요거랑 요거는 같지 않다. 괄호가 분자분모에 다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자분모에 한꺼번에 이렇게 쳐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했을 때 했던 것처럼 SN에 관련된 식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첫 번째 식 조건은 A1은 SN1 이렇게 N 대신 1 집어넣은 걸로 초항을 합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3에 1 더하기 1 제곱 마이너스 3 이거니까 9에서 3을 빼준 6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N을 구하기 위해선 SN 마이너스 SN-1 이런 식으로 쓰면 되니까 SN을 쭉 써주면 3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여기다 N-1을 집어넣게 되면 3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전체가 정리가 됩니다.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니까 3의 n제곱으로 두 개를 묶어주면 앞에는 3이 남고 뒤에는 1이 남아서 결과적으로 2의 3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조건은 n이 2보다 클 때만 성립합니다. 근데 문제를 쭉 풀어놓고 나니까 여기서 이거는 얘는 뭐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n 대신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여기 있는 6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n의 식은 2 곱하기 3의 n제곱, 뒤에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거를 안 쓰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1부터 시작하는 수열이에요. 수열 자체의 전제 조건이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왜 지워져.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등차 수열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SN이 2차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SN이 만약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뒤에 더해지는 떨거지가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얘랑 요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해서 짝이 같으면 됩니다. 앞에가 공비에 해당하는 거랑 뒤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공비의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해보시면 충분히 알 것들 중에 하나고 뭐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이 유형화해서 꼭 외워야 되는 성질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긴.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이 등비 수열의 합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머리를 빠개지게 할 원리 합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리 합계라고 하면은 이거는 만약에 어떤 거를 단리법과 복리법이 먼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돈을 갖다가 8달 동안 여기에 한 뭐 100만원 정도 입금을 해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번 달에 100만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 달이 지나면은 이자가 붙겠죠. 100만 더하기 이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 한 달까지는 그렇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두 달째 지났을 때 100만원의 이자가 붙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자가 아무튼 얼마만큼 또 붙을 거예요. 이자 1 이거를 이자 2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두 번째 이자 2 이거를 내가 이걸 한 달 넣어놨을 때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100만원의 이자까지 합친 게 이게 내 돈이니까 거기 있는 그 이자 2는 요 두 개에 동시에 이자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이게 복리법이고요. 살짝 밀어야지. 이게 복리법이고요. 그럼 단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단리는 내가 100만 이거를 한 달 동안 100만의 이자가 붙었다. 이자 1. 그 다음에 두 달 동안 100만에 이자가 똑같이 붙었다고 칩시다. 이자가 1 붙고 이자가 2가 붙는데 여기 두 번째 붙는 요 이자 2는 내가 붙었던 이자는 야 이거 은행이 다시 주는 건데 이거는 내가 완전히 다 주기 전까지는 네 돈이 아니지 않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애초에 처음 했던 이 100만원에 대한 것만 이자를 주는 거 이런 거를 좀 뭐 그렇게 왜 단순하게 이자 주면 되지 해서 단리법이고요. 얘는 이자 붙었던 거에도 또 이자가 붙으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하게 이자를 준다고 해서 복리법입니다. 원래 그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복합 뭐 이런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 단리법이랑 복리법은 이자를 계산하게 되는 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단리법 같은 경우는 원리합계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합계예요. 그래서 원리합계는 이 원금이랑 이자에 대한 합계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뭐 무슨 금액을 넣었을 때 그 금액에 대한 원리합계는 이자가 계속 붙게 되면은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늘상 하는 적금처럼 이렇게 한 3번 이렇게 쭉 부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원래 요 원금에 대한 원리합계, 두 번째 있는 거는 요 원금에 대한 원리합계, 세 번째 있는 거는 요 원금에 대한 원리합계가 돼서 마지막에 여기 있는 적금 금액을 모두 모으게 되면 이거는 원리합계들의 합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리법 같은 경우는 이자를 이렇게 덧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는 만약에 A1이 있었어요. 요거를 한 달 지났다고 하면은 A에 R이 붙은 게 요게 이자만큼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이자는 A의 R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원래 있던 금액은 A1까지 포함을 해서 요게 원리 합계입니다. 그럼 두 달 지났을 때는
두 달 지났을 때는 A1은 그냥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R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는데 두 번째 달에 붙는 이자 2 이거는 애초에 맨 처음에 부었던 요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으니까 요거는 A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금 뭐 리가 2개. 그래서 요렇게 전체를 합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 한 달 후에는 A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두 달 후에는 A의 1 플러스 2R 이런 식으로 쭉 생각해 보면은 n번째 달 후에는 A의 1 플러스 NR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단리법은 더하기에 대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왜 단리법으로 다 하면 되지 복리법은 왜 또 알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쓰는 거는 단리법은 진짜 이만큼도 안 나오고 복리법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단리법은 지워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문제를 풀 때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거를 굳이 뭐 내일 이후까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복리법에 대한 원리 합계가 붙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A1을 집어넣었으면 A1이 한 달 후에 이거는 A에 A 곱하기 R 이렇게 붙는 거는 여기까지는 단리법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두 달째 붙을 때는 이때 새로 생기게 되는 이자 2는 원금을 가장 처음에 있던 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 달에 집어넣었던 거 요거까지 이걸로 원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원금은 A의 A 플러스 AR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 곱하기 이자율이 붙어야만 요 전체가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은 어디 갔냐 이걸 종목에 생각을 해보니까 원금은 방금 전에 구했던 A 플러스 AR 이게 원금이 되네요. 그래서 원리 합계라고 두 달이 지났을 땐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야, 그 개 복잡하네 진짜. 그죠? 개 복잡한데 일단 이것도 한번 다 뭉쳐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첫 번째 달 지났을 때는 A의 1 곱하기 R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A의 1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요걸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여기에다 R이 더 곱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하기 A의 1 곱하기 R로 뭉쳤을 때 R이 한 번 더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심지어 A의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걸로 한 번 더 묶으면 얘는 1 플러스 R이 한 번 더 곱해져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얘는 다시 정리하면 A의 1 플러스 R의 전체의 N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N제곱이란다. 제곱 이렇게. 그래서 단리로 표현할 때는 더하기고요. 복리로 표현할 때는 여기 지수에 n이 붙는다. 곱하기가 중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로 이용해서 원리합계는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공식처럼 표현되어 있는 건 이거는 책에서 다 지워버리시고요. 요게 이 밑에 있는 공식을 쓰려면 여기 있는 매년 적립하고 초에 집어넣고 말에 뽑는 이런 경우만 이와 같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말에 집어넣고 말에 뽑는다. 그 다음에 초에 집어넣고 초에 뽑는다. 말에 집어넣고 초에 뽑는다. 이게 공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원리합계는 여러분들이 표를 직접적으로 그려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복잡하다 이거예요. 복잡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등비수열인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이율 오케이 1년마다 오케이 기간은 1년이고 이율은 3%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렇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앞으로 기간은 요 위에 있는 걸 하나하나씩 써주고요. 이율은 그냥 R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어느 문제든지 R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매년 초에 10만원씩 붙는데 여기 있는 이 초에 붙는 금액을 갖다가 그냥 라지 A라고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매년 초에 붙는 거니까 1년 초 이거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10년 동안 적립을 하니까 그 다음 연도인 2년 초에 요 A1을 또 집어넣겠죠. 그래서 3년 초 이렇게 쭉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적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년 초에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A1을 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가로로 보낼 거예요.
어떤 식으로 표를 그리는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구하려고 하는 라인은 여기 바로 옆에인 10말 이때 요 금액들의 총액입니다. 이렇게 원리 합계들의 합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 줄 한 줄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A1씩 집어넣었는데 여기에서 복리로 말이 없으면 복리예요. 그 단리는 진짜 안 쓸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복리로 집어넣을 때는 A에다가 1 플러스 R씩 곱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3초에서는 A에다가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쭉 넘어가면은 요게 10초에 갔을 때는 A의 1 플러스 R의 몇 제곱? 네, 그래요. 2일 때 1제곱, 3일 때 2제곱, 처음에 1일 때는 0제곱이었으니까 한 개씩 줄여서 10일 때는 9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0말 같은 경우는 10초에서 10말까지 여기서 1년이라는 텀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요때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습니다. A의 1 플러스 R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전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2초에 집어넣었던 금액도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쭉 넘어가서 10초일 때는 A의 1 플러스 R의 8제곱이 되고요. A의 1 플러스 R의 전체 얘는 9제곱으로 마지막에 완료가 되겠죠. 그럼 10초에 집어넣었던 이 A라는 금액은 이자가 한 번만 붙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냥 가장 이거랑 가장 마지막 거랑 가장 처음 것만 두 개만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있는 요게 여러분들이 여기 마지막에 쓰는 첨수를 좀 많이 빼먹어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자가 한 기간에 한 번 올라가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두 개씩 이자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게 한 단계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 이자는 1 플러스 R이구나 라는 거를 요 세로선에서 확인을 하고요. 기간은 10이구나 이거를 요 가로선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은 꼭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쓰실 때 표를 그릴 때 최소한 첫 번째 넣은 금액, 두 번째 넣은 금액,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넣었던 금액 요 세 개는 반드시 써주시길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쭉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10말 요거는 원리 합계들의 원리 합계가 되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적립금의 총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를 전부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더할 때 원칙은 뭐냐?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여기서 배웠을 때 SN은 1-R에 그 다음에 처음에 있던 초항 그 다음에 1-R의 N제곱 기간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S10 기간이 10개니까 1-R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공비는 여기 1 플러스 R 전체가 공비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1 플러스 R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기간인 10을 분자에 있는 1 플러스 R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초항을 우리가 아직 덜 썼으니까 초항까지 써주기 위해서 얘를 살짝 밀어서 초항인 A의 1 플러스 R의 10제곱 요거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쓴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이율은 3%였다. 그 다음에 이율은 3%였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넣었던 금액이 10만원이었다. 그렇지. 10만원씩 넣는다. 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요 라지에다가 10이라는 기간을 쓰고 이율이 3%니까 3%는 100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1 더하기 100분의 3은 1.03 10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대입할 때는 마찬가지로 대입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쫙 풀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답만 간단하게 써놓으면 얘는 15분의 1751만원 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할 때 여기 있는 이 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1 플러스 R이 1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보통 여기 있는 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선생님 그냥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공식 외워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얘가 앞에 써있던 그 써있던 공식이랑 똑같던데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 문제를 살짝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보라색으로 쓰는 거, 보라색 잘 보이나? 안 보이네. 여기서 요렇게 여기 좀 약간 연한 뭐 살구색인가? 이걸로 쓰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를 살짝 바꿔서 여기서 매년 초에 10만원씩 적립한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초를 말로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1초에는 이때는 못 넣었어요. 그죠? 못 넣고 2초에 처음으로 A1을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초에 A1, 그 다음에 10초에는 못 넣어요. 가장 마지막에 10말에 붙어있는 이때쯤에 A1을 처음으로 넣자마자 바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여기 10말에 붙을 수 있는 거는 얘는 A의 1 플러스 R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부족하니까 8.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9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A의 1 플러스 R의 8제곱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처음부터 A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밑에 주어져 있는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요 살구색으로 똑같이 쓸게요.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이자는 똑같아요. 1 플러스 R 여기는 또 심지어 기간도 똑같네. 10개가 있으니까 대신 여기서 초항이 바뀝니다. 이렇게 초항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다 보면 여기 있는 기간이 10이 아니라 9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엿을 먹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유형을 풀 때는 꼭 이렇게 표를 그려서 초에 시작을 했으면 뭐 마지막에 끝날 때가 초인지 말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시다 보면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때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뭐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만 이렇게 간단히 풀어보고 이제 여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연이율이 12%이다. 연이율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고 R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기간은 1년이네. 그 다음에 매년 초에 100만원. 초에 하는 거는 그냥 필요 없고 라지 A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10년 동안 적립을 하는 거니까 일단 초에 적립한대요. 1초부터 시작을 하겠죠. 2초, 3초 쭉 가서 10년 동안 적립을 하니까 10초에도 일단 적립금을 넣을 거고요. 종료되는 시점은 10년째 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0말 이렇게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1을 A1 그 다음에 10초에도 A1 이렇게 넣었을 거고요. A의 1 플러스 R이라는 복리의 이자가 붙고 이 원리합계가 붙고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는 A의 1 플러스 R의 여기는 9제곱이니까요. 2일 때 1, 3일 때 2, 10일 때 9니까 그 다음에는 A의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됩니다. 그 밑에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전체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리합계의 식은 Sn 이거는 초항은 A의 1 플러스 R 이거가 될 거고 공B-1 공B-1 분자분모 똑같이 써주고 분자에 있는 공비에다가만 기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n이라고 썼으니까 n으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쓰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S10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에다가 문제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위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빼서 쓰면 100, 그 다음에 R은 12%니까 12%는 100분의 10이다 이거야. 0.12예요. 1.12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12에 10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12에 마이너스 1 대입할 때는 당연히 대입만 이렇게 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해요. 그래서 이 전체식을 계산을 하면 여기 있는 거는 보통 이런 거는 여기 제곱으로 되어 있는 얘를 좀 간단하게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세요 라고 좀 간단하게 써줘요. 그럼 얘가 3.1이니까 2.1 그 다음에 곱하기 112 그 다음에 얘는 0.12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쭉 계산을 해주시면 1960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리합계는 196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등비수열의 합까지 이렇게 완료를 해봤고요. 요 원리합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이긴 하지만 꼭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손으로 표를 그려가면서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해보면 거의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하베기오 시그마에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금 특수하게 생긴 수열 같은 경우 요거를 다음번에 한 큐에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 네, 요거까지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수학이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오시느라고 좀 고생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한 이제 3개 정도 남았는데 3개 정도 이제 같이 힘내가지고 금방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